내 돈 1억 원을 가지고 20억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작년에 1억으로 꼬마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높은 금리와 오를 대로 오른 건축비를 다 계산해 놓고 말이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1억 원만 가지고 20억 원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현실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건물 투자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는 건물주 투자달입니다. 제목 보시고 깜짝 놀라셨나요? 어떻게 1억 원으로 20억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냐 하고 말이죠. 처음부터 돈이 1억 원만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이 건물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대출을 제외하고 저와 제 친구가 공동으로 투자한 돈이 총 6억 원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건물 전체 월세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합해보니까 그 금액이 5억 원 정도 되었고 임대보증금 회수한 이후로 계산해보니까 실투자금은 1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사실 두 명이서 공동 투자한 거라서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5천만 원이었네요. 5천만 원으로 20억 원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동산 투자는 9억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안동에 60년 된 주택을 사서 월세 수익을 위한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우연히 친구와 함께 저렴하게 9억을 매입한 게 계기가 되었죠. 그때 만났던 시공 담당해 주시는 컨설턴트 분, 건축 설계사 분과의 인연으로 이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딱 만난 거예요. 아주 조그만 땅이었는데요. 빌딩을 올리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규모였어요. 그런데 바로 도로에 접해 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옆에 조그만 도로는 곧 확장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코너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땅은 비어 있어서 철거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로 안쪽에 있는 땅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투자금이 넉넉하지 못했던 저희에게는 아주 좋은 물건이었죠. 땅만 좋다고 바로 계약할 수는 없죠. 먼저 건축 설계사님 통해서 가설계를 하고 대략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전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했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은행에 탁감을 받아보고 토지 매입비의 80% 그리고 공사비의 70% 정도까지 대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토지 계약을 하고는 측량을 했죠. 여기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측량을 해봤더니 옆 토지 건물이 매수하려는 땅을 조금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올리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얻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침범한 땅의 크기 약 1평 정도 되는 금액을 절감해서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토지 매수 시에는 반드시 신축 허가와 명도에 대한 조건을 특약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저희는 땅은 비어 있긴 했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임차를 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도 조건을 넣었고 그리고 또 잔금일을 넉넉히 설정하는 대신 인허가가 완료되면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추가했습니다. 자, 계약을 했으니까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겠죠.
설계를 해야 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설계업체에서 열심히 도면을 그려서 그렇게 만들어진 설계서를 가지고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물 진입로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토지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진입로 개설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진입로를 건물 측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작다 보니까 진입로를 변경하니까 계단실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설계가 전면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었어요. 그렇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잔금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 실행을 해야 되고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 실행하는 순간부터는 이자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설계 변경 작업을 빠르게 해주셔서 잔금일 직전에 신축 허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뜨거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현장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지만 가능하면 매일 아침 현장으로 먼저 출근해서 전날의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장에 출근을 했었죠. 초반에 토목공사, 기초공사의 경우는 진도가 아주 느리더라고요. 이후 골초공사도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원래 건물이라는 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건물을 튼튼하게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골조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건물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어찌나 신기하던지 말이죠.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좋은 분들 만나서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그랬겠지요. 작은 땅에 꼬꼬마 빌딩을 짓는 거라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했는데요. 공사하는 걸 실제로 보니까 건물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사하는데 인부들 작업하는 공간이 안 나와서 오히려 기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건물이 작다고 공사비도 적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당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죠.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다음에는 꼭 더 큰 평수에서 넉넉하게 공사하도록 하자 라고 말입니다.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시작된 공사가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을 지나 봄이 오려고 하는 시기에 끝났습니다. 드디어 건물이 완공이 된 거죠. 잘 모르고 있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4층 주택의 테라스에서 남산타워도 보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남산타워 조망권까지 갖춘 근사한 꼬마 빌딩을 소유하게 된 거죠. 어떠셨나요? 저의 첫 꼬마 빌딩 신축 스토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신축의 과정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꼭 다음에 또 신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와 공동 투자를 한 친구도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어느 순간부터 건물을 갖고 싶다. 이왕이면 직접 지어보고 싶다. 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좋은 인연을 만나 그분들의 도움을 더해서 성공적으로 신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아직 명확하지 않거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도를 못 해보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건물을 갖겠다는 목표와 의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 제 영상이 여러분이 빌딩 건물주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